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31만 8,500원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도 8,36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건 그냥 삼성전자 많이 올랐네 하고 넘길 장면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던 건 단순했어요. 삼성전자가 30만원 위에서 버티느냐, 그 가격을 진짜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뚫고 31만원 후반대, 거의 32만원을 눈앞에 둔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만원 안착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늦습니다. 지금은 이 상승이 그냥 장 초반 흥분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삼성전자의 몸값을 한 단계 위로 다시 올려잡기 시작한 건지, 이걸 구분해야 하는 자리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고 32만원에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제 살걸,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거 진짜 큰 장 시작인가? 아니면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제일 위험한 건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변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가 부근에서는 좋은 뉴스도 많고 사람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커뮤니티 분위기도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원래는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도 갑자기 손이 나갑니다.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31만원 후반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30만원은 문턱이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를 보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넘었느냐가 아니라 넘고 나서 그 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냐,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들어갈 때 문턱을 넘는 것과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딱 그 구간입니다. 문턱은 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가격대가 진짜 새 기준선이 될 수 있느냐예요. 여기서 그냥 좋다, 나쁘다로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돈의 성격이 예전이랑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도 그냥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기관도 단순히 삼성전자 좋네 하고 담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를 따라가는 자금도 삼성전자의 비중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까지 같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개별 종목 하나가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의 방향을 흔드는 기준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고가라는 숫자만 보고 흥분하거나 겁먹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이 가격 위에서 누가 사고 있느냐, 누가 팔고 있느냐, 흔들렸을 때 누가 받아주느냐, 그리고 이 돈이 삼성전자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반도체 장비, 전력 인프라,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번지느냐,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단기 자금의 속도예요. 삼성전자를 직접 사는 투자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니까 좀 길게 보자. AI 반도체 흐름이니까 몇 달은 보자. 삼성전자 다시 평가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오는 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방향 맞추면 2배로 먹을 수 있나? 이런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장 초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신고가 돌파의 흥분, 코스피 급등 흐름, AI 반도체 기대감, 레버리지 상품 이슈, 이게 한꺼번에 붙으면 단기 자금이 확 빨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항상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승은 진짜 장기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갑니다. 이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승은 단기 자금이 물려서 확 올라갑니다. 이건 빠르게 올라가지만 빠르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재평가 흐름도 있고요. 신고가 돌파의 심리도 있고요. 레버리지 상품이 붙으면서 빨라진 단기 수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가격만 보고 이제 무조건 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오전에는 흥분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중요한 건 오후예요. 오후에도 31만 원대에서 버티는지, 장 막판에 물량이 쏟아지는지, 단기 자금이 빠질 때 현물 삼성전자가 버틸 수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오전 10시에 32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 찍힌 건 엄청 강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가격대를 오늘 종가까지 지킬 수 있냐? 내일도 이 구간을 인정받을 수 있냐? 혹시 장 초반 과열로 끝나는 건 아니냐?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전부 팔아야 한다, 전부 들고 가야 한다, 이렇게 둘 중 하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내 평단이 낮고 비중이 적당하다면 이런 강한 흐름에서는 일부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너무 크거나 31만 원 후반대에서 새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다, 내린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흔들림을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냐, 눌렸을 때 버틸 수 있는 가격이냐, 그리고 이 상승이 삼성전자 혼자만의 움직임이냐, 아니면 시장 전체로 퍼지는 움직임이냐,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32만 원에 가까운 숫자가 보이면 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사고 싶어지는 순간은 남들도 다 사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보통 모두가 동시에 확신하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장 초반 추격보다 첫 눌림을 보는 게 낫습니다. 31만 원대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눌림 이후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강한지, 주변 반도체까지 같이 강한지, 이걸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좋으니까 산다가 아닙니다. 어떤 눌림에서 들어갈지, 어떤 수급을 확인할지,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갈지, 이걸 먼저 정해야 하는 자리예요. 신고가 돌파는 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규 진입자에게는 가장 감정이 흔들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좋은 회사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무서워서 아예 못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단기 자금은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를 오래 붙잡아주는 건 결국 더 큰 돈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죠. 개인 매수만으로는 이런 가격대를 오래 만들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히 한국 대표주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자산이면서 코스피 대표 자산이고 동시에 원화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외국인 매수가 오래 갑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건 알겠어. 근데 31만 원 후반대에서도 더 살 만큼 HBM 신뢰가 회복되고 있나? SK 하이닉스보다 늦었던 부분을 실제로 따라잡고 있나?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 더 들어갈 이유가 있나? 환율까지 감소하고 들어와도 될 만큼 수익이 남나? 이걸 동시에 보는 겁니다. 개인은 주가만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환율도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원화가 흔들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제 수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는데 원화가 크게 흔들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로 바꿨을 때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원화가 안정되고 코스피가 강하면 한국 대형주를 더 담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신고가 돌파는 삼성전자 차트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 코스피 지수, 외국인 수급, 환율, AI 반도체 수요, 이게 같이 맞아야 하는 자리예요. 이걸 따로따로 보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외국인이 이 가격에서도 계속 살 이유가 있냐? 그 이유가 차트가 아니라 실제 산업 흐름에서 나오냐? 이게 핵심입니다. 금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리는 주식시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에요. 금리가 낮을 때는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에 높은 가격을 쳐줍니다. 지금 이익은 조금 부족해도 앞으로 크게 벌 거니까 미리 사자.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굳이 지금 이 가격을 다 줘야 돼? 안전한 채권에서도 수익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이 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확실히 성장할 수 있어? 이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이후 구간에서는 단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리가 높아도 버틸 수 있는 실적, 환율을 감소하고도 외국인이 살 이유, AI 수요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증거, 이게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30만 원 돌파는 기대감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돌파 이유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좋아, 신고가 뚫은 건 인정할게. 근데 그 다음은 뭐야? 이 높은 가격을 뒷받침할 진짜 근거가
거가 뭐야? 그 답이 결국 AI 메모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HBM이 핵심이에요. HBM은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HBM이 단순히 메모리 하나 더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HBM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AI 공급망 안에서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AI 서버는 그냥 칩 하나 꽂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연산 칩이 있고요. 그 옆에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HBM이 붙습니다. 그걸 기판과 패키징 기술로 연결하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과 냉각 시스템까지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아무 회사 제품이나 쓰지 않습니다. 싸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해진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수율이 안정적이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냐, 이걸 봅니다. 수율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붕어빵 100개를 구웠을 때 팔 수 있는 정상 붕어빵이 몇 개인지예요. 100개 구웠는데 90개가 멀쩡하면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100개 구웠는데 50개만 팔 수 있으면 재료비, 시간, 인건비가 다 날아갑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비싼 장비와 공정으로 웨이퍼를 찍어냈는데 정상 칩이 적게 나오면 고객사는 불안해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평가받는다는 건 단순히 메모리 매출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글로벌 AI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다시 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가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보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고객과 어떤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느냐를 더 크게 봅니다. HBM에서 신뢰를 회복하면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쳐주는 가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이익을 벌어도 그냥 메모리 경기 반등으로 보면 낮게 쳐주고요. AI 공급망 중심에 들어왔다고 보면 더 높게 쳐줍니다. 그런데 HBM만 좋다고 AI 서버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메모리를 만들고 칩을 생산하고 그 칩들을 연결하고 서버 안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전체 과정이 맞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카드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있고요, 패키징도 있고요, 후공정도 있고요. AI 공장 전환과 디지털 트윈 같은 제조 혁신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는 부품 하나만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의 여러 단계를 한 회사 안에서 묶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편합니다. 여기저기 회사를 따로 만나서 메모리 따로, 생산 따로, 패키징 따로 조율하는 것보다 한 회사가 여러 과정을 묶어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글로벌 고객사가 실제로 그럼 맡기겠습니다 라고 계약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바로 TSMC 생태계예요. TSMC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파운드리 기술만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패키징, 기판, 테스트, 서버 조립, ODM 업체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좋은 칩 하나 만드는 전쟁이 아닙니다. 칩을 만들고, 연결하고, 테스트하고, 서버로 조립하고, 데이터 센터에 넣을 수 있는 전체 시스템 전쟁입니다. 대만 생태계가 강해질수록 삼성전자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회도 됩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전 세계 AI 수요를 한 곳에만 맡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정학 리스크도 있고요. 공급망 병목도 있고요. 가격 협상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기술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 고객이 들어와야 하고 수율이 안정돼야 하고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은 공급망 신뢰가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 메모리 반등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묶을 수 있는 대체 축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을 보면 결국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집니다. 엔비디아가 잘 팔린다는 건 그냥 엔비디아 주주들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패엠이 필요하고요. 기판이 필요하고요. 패키징이 필요하고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북매 주식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엔비디아 수요가 강하면 AI 서버가 더 깔립니다. AI 서버가 더 깔리면 HBM과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납니다. HBM 수요가 늘어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고성능 칩이 많아지면 패키징과 후공정 병목이 커집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설비, 변압기, 전선, 냉각 쪽 수요가 커집니다. 이렇게 돈이 번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엔비디아가 잘 팔리면 그 옆에 붙는 부품, 그걸 연결하는 패키징, 그걸 돌리는 전력, 그걸 시키는 냉각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이후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길목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엔비디아 실적 좋네 정도로 보지만 큰 돈은 그 뒤에 있는 병목을 봅니다. 병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길이 막히는 지점이에요. AI 수요는 폭발하는데 HBM 공급이 부족하다. GPU는 많이 만들고 싶은데 패키징 시간이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는 짓고 싶은데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 곳에 돈이 몰립니다. 돈은 항상 부족한 곳, 막힌 곳,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신고가 돌파도 단순히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공급망의 병목 한가운데에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오늘의 신고가 돌파를 단순한 호재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라 주변 반도체, 전력 인프라, 후공정까지 같이 봐야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삼성전자 내부 변화와도 맞물립니다. 시장에서는 주가만 보지만 회사 안에서는 AI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생산 공정을 AI 자율 공장으로 바꾸고 디지털 트윈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원들이 AI 툴을 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조업의 비용 구조와 속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빨리 설계하고, 더 빨리 테스트하고, 더 빨리 수요를 잡고, 더 빨리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납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AI 자율 공장과 디지털 트윈이 제대로 작동하면 수율 개선과 비용 절감, 납기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멋진 계획만으로 오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숫자를 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는지, 수율이 개선되는지, 비용이 줄어드는지, 고객 납기가 안정되는지, 이게 나와야 진짜 재평가가 됩니다. 회사가 커지는 과정에서는 내부 비용 문제도 따라옵니다. 삼성전자가 AI 전환과 HBM, 파운드리, 패키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부에서는 성과급, 노사 갈등, 주주들의 요구 같은 비용과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 악재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다시 커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배분의 문제예요. 회사가 돈을 더 벌기 시작하면 직원들은 더 나눠달라고 합니다. 주주들은 주주 가치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미래 투자를 위해 돈을 남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갈등이 비용 구조를 얼마나 바꾸는지, 영업이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미래 투자 여력을 얼마나 압박하는지입니다. 성과급과 내부 갈등이 단기적으로 정리되고 동시에 HBM과 AI 공급망 쪽에서 성과가 나오면 시장은 이 노이즈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내부 비용 부담은 커지고 고객사 수주나 실적 확인은 늦어진다면 시장은 다시 깐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재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부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구간이에요. 빛은 분명합니다. AI 메모리, HBM 신뢰 회복 가능성,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묶는 종합 공급망, AI 자율 공장, 코스피 8300선 시대의 대표 자산, 외국인 수급 재유입 가능성, 이게 빛입니다. 그림자도 있습니다. 32만 원에 가까워진 가격 부담,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만드는 변동성, 외국인 환율 계산, 고금리 환경에서 더 까다로워진 밸류에이션, 성과급과 노사, 주주 갈등이 만드는 비용 부담, HBM과 파운드리 수주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압박, 이게 그림자입니다. 이걸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엄청 좋은 재료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더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좋아, 기대감은 인정해. 근데 숫자는? 신고가 돌파는 인정해. 근데 오후에도 버틸 수 있어? 삼성전자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돈이 번질 수 있어?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서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일 헷갈릴 겁니다. 31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하나? 아니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더 들고 가야 하나? 여기서 전량 매도냐, 전량 보유냐로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먼저 내 평단을 봐야 합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은 이런 강한 흐름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음봉보다 외국인 수급과 오후 종가, HBM 관련 기대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31만 원 위에서 새로 들어온 분들은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비중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내 계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판단이 흐려집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과하면 나쁜 매매가 나옵니다. 보유자는 오늘 찍힌 정확한 숫자보다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31만 원대에서 종가가 유지되는지, 오후장의 매수세가 살아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하루짜리가 아니라 이어지는지, 거래량을 동반해서 가격을 지키는지,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살아있으면 성급하게 전부 팔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꼬리가 길고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는 흐름이 보이면 일부 비중 조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고 싶어지는 순간은 남들도 다 사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장 초반 흥분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32만 원에 가까운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온 날은 더 그렇습니다. 첫 눌림이 어디서 나오는지, 31만 원대를 지키는지, 눌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붙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주변 반도체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살까 말까가 아닙니다. 어떤 눌림에서 어떤 수급을 확인하고 얼마만큼 나눠 들어갈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이건 강한 신호가 맞습니다. 그런데 강한 신호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가격대를 인정해주는 돈이 진짜 있는지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평단과 비중을 먼저 봐야 하고요. 오후 종가와 외국인 수급, 주변 섹터 확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첫 눌림, 거래량 감소, 외국인 기관 재매수, 주변 반도체 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달라지냐? 감정으로 추격하는 게 아니라 큰 돈이 실제로 어디까지 가격을 인정하는지 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흥분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는 장에서도 내가 왜 들고 가는지, 왜 기다리는지, 왜 일부 덜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신고가장에서도 계좌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으면 그 다음은 돈이 어디로 번질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로 갈지, 소부장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증권과 금융으로 갈지, 아니면 아직 덜 오른 저평가 대형주로 갈지, 이걸 미리 보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 흐름을 너무 늦게 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오를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요. 신고가 뚫고 나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음 순환매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뉴스가 뜹니다. 전력 인프라 강세, 반도체 장비주 급등, 후공정 관련주 상승, 증권주 거래대금 증가 수혜. 그때 들어가면 또 늦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전자책 자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섹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각각 봐야 할 관심 구간,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오면 기다리고 어떤 흐름이 나오면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이걸 한 번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일부를 덜어야 할지, 눌림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해
준비해야 할지 그 기준을 잡을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이걸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준표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이런 내용을 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정리. 두 번째,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섹터별 흐름. 세 번째,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별 대응 기준. 네 번째, 각 종목군별 관심 구간과 주의 구간. 다섯 번째,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여섯 번째, 지표 사용 설명서. 일곱 번째, 매매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여덟 번째, 섹터별 자금 흐름 관전 포인트. 그리고 기존 자료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 이 자료들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걸 받아두면 뭐가 달라지냐? 삼성전자만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뉴스가 뜬 다음에 허겁지겁 찾는 게 아니라 미리 후보군을 압축해 두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도 지금 내가 감정으로 보고 있나? 아니면 기준대로 보고 있나?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받아두세요. 삼성전자 신고가 보고 지금 들어가야 하나 고민되는 분, 이미 들고 있는데 어디서 일부 덜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삼성전자만 보다가 다음 순환매 놓치기 싫은 분, 뉴스 보고 들어갔다가 항상 늦게 물리는 분, 외국인 수급, 거래량, 섹터 순환을 같이 보고 싶은 분, 종목은 보고 싶은데 감으로 찍기는 무서운 분, 좋은 장인데 내 계좌만 이상하게 흔들리는 분, 이런 분들은 이번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종목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장에서 여러분이 기준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과 삼성전자 대응 기준과 AI 보조지표와 매매 전 체크리스트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료 받아서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채널을 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구조인 거죠. 자, 이 자료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두 번째,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세 번째,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봐야지 하는 순간 또 뉴스 뜨고 또 수익 인증 올라오고 또 남들 다 움직인 다음에 보게 됩니다. 지금 장은 오늘 오른 종목을 맞히는 장이 아닙니다.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지 먼저 준비하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은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험한 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음 순환매까지 놓치는 겁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다음 순환매가 뉴스에 뜬 다음에 찾지 말고 지금 미리 준비해두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었다는 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를 한 단계 위 가격대에서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기회도 커졌지만 동시에 아무 기준 없이 따라가면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보유자는 평단과 비중, 오후 종가와 외국인 수급을 보시고요. 신규 진입자는 첫 눌림과 거래량, 그리고 주변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쪽으로 돈이 퍼지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이후 실제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과 각 섹터별로 어떤 조건이 나와야 관심 구간으로 볼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